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이 깜짝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네. 대통령실에서도 일부만 아는 인사였다라고 하니까 깜짝이 맞을 것 같은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고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였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신원식 장군부터 잘 예. 알지만은, 네. 뭐 신원식 의원이 뭐 사실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었던 건 맞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치 입문하고 또 그리고 장관직을 지내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좀 피로가 누적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야인 시절이어야 될까요? 장군 그만두고 이제 밖에서 이제 집회나 이런 거 하시면서 네. 우리 붕짜자 붕짜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 그랬죠. 예, 다 기억나는데 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번 타이밍에 이렇게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영전하게 되면서 국민들한테 회전문 인사처럼 비춰질까 약간 우려입니다. 김용현 처장은 어떤가요? 원래도 이제 언젠가는 국방부 장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예. 좀 어제 바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원래 뭐 경호처장이라는 자리는 네. 원래 대통령의 최측근 자리이고 어떤 정권이든지 경호처 인사들이 주목받으면은 그 정권은 이제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경호처를 붙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정권의 마지막에 가면은 경호실이 나머지 모든 부처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면서 그에 따른 권력 갈등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나중에 11.6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다. 이게 예.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김용현 경호처장 대통령이 최신임하는 인사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영전시킬 줄 몰랐습니다. 또. 예. 좀 갑작스러웠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 네. 이게 뭐 운영위에서 한창 논란됐던 800, 7070 그 네. 내선 번호의 어떤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청문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거든요. 그렇죠. 그 800, 7070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 통신 기록 조회까지 이제 허용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공수처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처음엔 안 받아줬는데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3개월치 정도 들여다보게 된 건데 그게 과연 김용현 처장의 번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대통령의 번호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곧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전국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 내선 번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카이스트의 이틀막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게 그냥 쉽게 넘겨줄 것 같진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자,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걸 두고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인사를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릴 때 보면은 뭐 시킨 거 말 안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지금까지 외교안보실장 맡았던 게 상대적으로 외교 중심으로 풀어나간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다고 한다면은 군인 출신으로 이제 다 바뀐다는 거죠. 예.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 다른 국외 정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 거죠. 저는 네. 뭐 조태용 의원님도 잘 알고 조태용 안보실장도 잘 알고 신원식 장관도 잘 알지만은 이 두 분의 성격이 같을 거라 보진 않거든요. 지금 사실 장호진, 지금은 안보특보가 됐는데 장호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가 7개월 정도였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국방도 사실 이제 안보 현안이 좀 위중한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은 또 대선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인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지금 내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런 게 지금 좀 파다합니다.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지금 뭐 호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 한 가지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둘 다 안 되는 상황. 그렇죠. 이 거부권 이렇게 쓰면서 뭐 협의로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부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외치의 영역이다. 외교와 군을 다루는 영역이다. 네. 그런데 사실 외교와 군에 있어서의 상태 변경을 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신원식 장군을 안보실장에 임명하면서
뭐 대북 화해 제스처를 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니겠죠. 아무래도.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예. 이 변화가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넘겨짚으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대북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면서 조금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좀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사실 계속 중심에 나오면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이제 치트키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수 지지층이 소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은 뭐 중국 한번 이제 자극하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또 보수층의 반응이 좀 있거든요. 아, 예. 북한이나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 지금, 자극하고 중국 예. 자극하고 이게 먼저 북한이 도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상황을 격상시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격상, 위험의 격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처장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이 얼마 전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제대로 뭐 발의도 안 하고 좀 뭉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욕이에요? 욕은 아니지만 예. 싫어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거기도 싫어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실한테 윤석열이 욕이에요? 근데 일단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이 반응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예. 이게 보니까 둘 다 기분 나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다 그랬을 때 왜 싫어하지 이런 거. 예. 그러네요. 예. 네. 이게 여당 대표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은 조금 발을 빼려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이야 뭐 가장 이제 비겁한 형태로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예. 뭐 측근들 통해서 조금씩 군불 피우고 뭐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그러면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 말 들을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선택적으로 네.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반응하려고 할 거다. 선택적으로 반응. 이제 피해갈 때는 의원 탓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또 의원 욕하면서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도 대표를 그쪽 당에서 해보셔서 네. 알지만 이게 또 의원들 생각을 아예 무시하고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원내대표다 보니까 본인이 발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거가 없어가지고 민감도가 떨어진지 모르겠는데요. 예. 선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 한동훈 대표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어차피 보니까 예전에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고 예전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할 때는 또 이준석 욕하다가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 각 세우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잡으려고 했던 포지션이라는 게 과거 이준석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지금 생각 변화가 있으신 분 있으면은 별다른 그런 뭐 자기 합리화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지? 라는 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다 하려고 했던 걸 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 개혁한다고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것을 예. 혁신이 한다 그랬더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이 왜 하냐고 난리쳤죠. 예. 그런데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가지고 이준석 조지로 달려들던 사람들이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조지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역성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까는 거는 모순이죠. 예, 모순이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되게 안타깝게도 이준석이 했던 많은 말들을 실천해야 될 겁니다. 이준석이 했던 말들을. 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로 또 너무 집권 초기였다 보니까 당도 많이 뭉쳐 있었고 친윤 쪽으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뭔가 상황만 변했을 뿐이고 이제 하려는 대표의 어떤 이제 방향은 비슷한데 한동훈 대표는 좀 가능해 보이기도 한 상황이라 이걸 또 그래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선거 진 당대표를 왜 제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프레임 잡으려면은 계속 저도 그러면은 반박해가지고 술 안 먹는 윤석열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 계속 하실 거면은 그렇게는 좋은데 저는 제일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한동훈 그 위원장이 예전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응을 부탁하면 대응 사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좀 까달라고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증언으로 드러난 건데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부럽다라는 소리 이준석이 한동훈 부러워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4명이 동시에 얘기했어요. 예. 4명이나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 할 거면은 네. 예, 그렇게 해서 정치 못한다. 계속 남한테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좀 되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 부럽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중을 받은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그 거군요. 4명이 한 집에 사나요? 그 4명이 갑자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렇긴 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이요 얼마 전에 여기 나와서 그 뭐 부럽다라는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두 사람이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차기고 이준석 의원은 차차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용태 의원이 저도 뭐 거의 한 매일 얘기를 하지만은 예. 이게 이준석 얘기해가지고 자꾸 뭐 기사 나는 거 즐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거 뭐 제가 뭐 형된 입장에서 그런 거 하겠다는데 제가 뭐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그거 이제 아마 그 얘기 반복하는 것도 한계가 올 겁니다. 그거. 예. 다른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아니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뭐 대선 얘기하려면은 우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성과 없이는 아마 그거는 영원히 그거는 좀 뭐 수치에만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혹시 선거 진 당대표가 대선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중간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선거 결과라든지 어쨌든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방선거 전에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네, 그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약간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좀 어떤 지금 메시지를 많은 언론들이 낼까? 지금 일부러 쉬쉬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엘리엇이랑 소송 걸어가지고 500억 날리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예, 그거 다들 소송하면 뭐 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길 수 있다고 가가지고 소송비를 얼마 썼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아마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 포인트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뭐 재표결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정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이걸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개혁신당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진짜 웃긴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에 나가면서 공약 비슷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대표되면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거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 해놓고는 본인이 이제 그냥 현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자당 의원들한테 뭐 비서실장부터 해서 다 있으니까 이거 발의합시다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선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아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표를 공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나중에 그냥 까먹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잘 알지만은 목련 입히면 어쩌고 했던 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거 다 운동권 청산한다고 했던 거 어떻게 했습니까? 운동권 청산은 이재명이 했죠 오히려. 그렇죠. 예. 물갈이를 통해서 전대협을 날리고 그렇게 다 갈았죠. 예.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뭐 우리나라 옛날 말해보면 공짜 좋아하면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공짜로 무슨 자꾸 말만 해놓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말을 계속 뱉어놓고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조금씩 말을 바꾸면서 번복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번복하는 이게 좀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 지금까지 벌써 내놓은 공약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도 실천이 안 되냐가 1이고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뭘 하려고 했으나 성과가 안 좋았던 거.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검사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제 결과대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때는 잘했지만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뭐 46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무죄나고 예. 사람 인생 하나 절단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봤을 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구속시킨다고 했는데 막 본인이 가가지고 변론한 다음에 구속 안 됐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것에 비해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말에 비해서 결과가 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저희가 계속 고민인 게 저희가 발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끄트머리 트집을 잡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추천하는지는 오케이 됐는데 뭐 독소 조항이 뭐가 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계속 예. 이렇게 그 법안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긴 거죠. 본인이 얘기한 걸 왜 남이 발의해 줍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천하람 대표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자. 근데 이거 좀 웃긴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합니다.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군요. 지금은 이제 김경수 전